이번 시간부터는 확률과 통계 제3단원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사실은 통계를 배워왔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통계라는 단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통계를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웠던 통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계 일반적인 개념을 보는 거고요. 여기는 통계는 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냐면 확률하고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보시면 우리가 보통 통계하면은 단원의 제목이요 통계라고도 나오지만 뭐라고도 소제목으로 나오냐면요. 자, 통계의 목적이 뭐죠? 자, 그죠. 우리가 통계의 목적은 뭐냐면 자료의 정리와 관찰이다 라고 해서 이런 주제로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자료를 정리한다. 그러면 보통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걸 배우셨습니다. 자, 하나는 표, 하나는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와 그래프를 가지고 그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통계의 목적이고요.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료들, 그 자료가 보통 데이터라고 하죠. 그죠? 그 데이터들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보는 것이 바로 통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료의 정리와 관찰입니다. 자, 그리고 중3 때 배웠던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배우셨어요. 자, 뭐하고 뭐를 배우셨죠? 자, 첫 번째는 뭘 배우셨냐면 바로 대표값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배우셨냐면 삼포도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것은 이 자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자, 그럼 대표값이 뭐였습니까? 자, 대표는 뭐냐면 거기 있는 그 자료들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할 때 크게 몇 가지를 배우셨죠? 예,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균, 두 번째는 중앙값, 자, 세 번째는 뭐다?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결론은 뭐다? 자, 평균이거든요. 자, 근데 모든 통계 자료에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주로 사용하게 되냐면 장점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이 우리가 새롭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은 뭐냐면 전체를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뭐다? 평균이잖아요. 자, 근데 이 평균도 치명적인 약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한 달 용돈을 만약에 평균이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근데 5명을 조사했는데 한 명은 만원, 두 번째는 2만원, 3만원, 4만원인데 한 명이 100만원을 받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만원이 좀 더 넘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5명의 학생들이 보통 받는 대표값이 얼마다? 20만원이다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하나가 엄청나게 그 일반적인 것보다 커버리면 이때 뭘 사용할 수가 없냐면 이 평균도 약간 자료 오염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셨죠. 그래서 1, 2, 3, 4 만약에 100이다 이렇게 되면 그 5개의 데이터 중에 순서상의 가운데가 얼마다? 3만원이죠. 그래서 오히려 20만원이라고 답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얼마에 가깝다? 3만원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중앙값이에요. 자, 근데 중앙값의 단점은 뭐였냐면 이 가운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자료를 홀수해야 되죠. 그래서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 가운데 두 개의 평균값을 잡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최빈값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티를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S, M, L 사이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평균으로 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M 사이즈를 만약에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입는다라고 하면 우리 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무슨 사이즈를 입는다? M 사이즈를 입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표값으로 뭘 쓴다? 평균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거든요. 자,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였다? 바로 분산을 쓰는 거였습니다. 자, 분산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였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것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값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근데 편차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 편차를 다 더하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고 배우셨죠? 0이 나온다고 배웠죠. 예, 그래서 그 0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편차를 뭐였다? 제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의 평균이 뭐다? 바로 분산이 되는 거고 그거의 뭐다? 양의 제곱을 뭐라 불렀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결론은 뭐였냐면 대표값으로는 뭐를 쓴다? 평균을 쓰고요. 우리가 삼포도로 뭘 쓴다? 분산을 쓰는데 우리가 편차를 보통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편차가 아니고 무슨 편차를 쓴다? 표준 편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에서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확통해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무슨 분포? 예, 확률 분포. 그래서 이 확률하고 연결되는 우리가 바로 통계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통계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통계도요, 뭐를 바탕으로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중비학습과 본문에 들어갔을 때 이거 다시 복습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통계는 그래서 두 개 챕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중학교 때 걸 바탕으로 하는데 확률하고 결합이 되는 것이 중학교와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학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통계를 왜 배울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통계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는 자료의 정리와 관찰이었다고 하면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통계는 뭐냐면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확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한다? 추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정보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상이나 경제나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뭐를 통해서 추정을 통해서 미래를 뭐한다?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 때문에 가능성인 확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확률과 통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그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확률 분포예요.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산포도라고 하는 걸 배우셨는데 자료가 퍼져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시행의 차이에서 우리가 분포가 좀 나뉩니다. 뒤에 보시면 두 가지 분포를 배우시거든요. 이거는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심리검사 중에서 성격감정 중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뭐냐면 사람의 성격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한다? 9가지로 분류해서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두 뭐 조종자, 개혁가, 조력가, 성취가, 예술가, 사색가, 중성가, 낙천가, 지도자 이렇게 해서 9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애니어그램에서 애니어와 그램이 합성이 된 건데 애니어가 구란 뜻이래요. 자, 그리고 그램은 뭐냐면 그림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애니어그램하고 MBTI라고 들어보셨죠? MBTI는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성격에 대해서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뭐하고 연결시킨다? 확률 분포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격 유형별로 조사를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깊이 대하진 않았더라도 이런 코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게 평균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일반적인 유형들의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형 그 코드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의 힘이냐면 바로 통계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격 유형이 뭐다? 자, 분포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확률 분포에 우리 오프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확률 분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학습이 필요하냐?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인데요. 자, 요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다? 평균 맞나요? 자, 그리고 산포도에서 주로 쓰는 건 뭐다? 예, 산포도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산포도거든요. 바로 분산과 뭐다?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표면은 준서가 일주일 동안 매일 걸은 시간을 이동통신 앱을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입니다. 요즘에 폰 앱이 잘 돼 있죠, 그죠? 자, 준서가 매일 걸은 시간의 평균과 뭐를 물어봤다?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뭐한다? 다 더해요. 그래서 다 더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로 나눕니까? 자, 일주일 동안 걸은 거죠. 그래서 전체 7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네. 자, 50, 50 더하면 100, 요거 180, 80입니다. 그래서 180이 되고요. 여기 3개를 합하면요. 55하고 55 더하면 110. 자, 60 더하면 얼마다? 170이 되네요. 자, 180하고 170 더하면 얼마다? 350입니다. 그래서 350이 돼서 약분하면 얼마다? 그죠? 50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우셨지만, 자, 평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시면 바로 평균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네, 표준 편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편차라고 하는 게 뭐였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자, 일단 편차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별량에서 뭘 빼야 된다? 자, 바로 평균을 빼줘야 돼요. 자, 별량은 뭐냐면 여기 있는 주어진 자료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별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이잖아요. 자, 근데 평균이 50이래요. 자, 50에서 50을 빼면 얼마다? 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0은 어떻게 될까요? 40에서 50을 빼야 돼요. 그래서 평균보다 작으면 편차는 뭐가 나온다? 바로 음수가 나옵니다. 자, 40이면 역시 얼마다? 자,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 다음 50이면 0입니다. 55면요, 예, 바로 5가 되는 부분이에요. 평균보다 커지죠. 자, 60이면요, 우리가 10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55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편차의 성질은 뭐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항상 0이 나와요. 그러면은, 선생님, 요거,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 하나로 나타내야 되는데, 항상 0이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음수를 없애줘야 됩니다. 자, 이게 더해서 0이 되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편차를 뭐 했다? 예, 바로 제곱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됐었죠? 그죠? 요거는 편차 제곱 0, 요건 얼마다? 100 이렇게 됩니다. 요건 얼마다? 100. 자, 얘는 0. 자, 얘는 25. 얘는 얼마다? 100. 자, 얘는 얼마다? 2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 뭐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바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해줘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삼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 하나로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7개의 자료에 뭐를 구해야 된다? 평균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뭐다? 제곱의 뭐다? 평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흩어져 있는 뭐라 불렀다? 분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0, 125, 125 더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350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50을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바로 7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5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였냐면, 자, 방금 구한 분산의 뭐다?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배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곱을 없애려고 하면 뭘 씌워주면 됩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얼마가 된다? 루트 5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50은요, 5루트 2 되는 거 맞죠? 이거 잘 안 적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분산은 얼마가 되냐면 5루트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했죠? 자, 여기 있는 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얼마다? 0 더하기 25 여기 지울게요. 더하기, 자, 그 다음 얼마였다? 여기도 100 더하기 얼마다? 25에서 이걸 뭐로 나눈다? 7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0을 뭐로 나눴다? 7로 나눠서 우리가 바로 분산은 50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된다? 루트 50인 5루트 2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개념이 뒤에 나오거든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것은 일반적인 통계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동전 1개를 3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고등학교에서 배우신 겁니다. 자, 딱 보니까 동전 던지네요. 자, 무슨 시행? 예, 바로 독립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공식으로 푸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동전을 1개를 3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되는 사건은 뭐냐면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얼마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3번을 던졌는데 몇 번이 나와야 된다? 2번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인 2분의 1로 2번. 자, 그리고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은 바로 뒷면이 나올 확률이죠. 자, 그걸로 몇 번이다? 한 번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3C는 3이 되는 부분이고요. 2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면 8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8분의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우리가 통계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 뭐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확률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화극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확률과 통계 과목의 통계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확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다? 확률 분포이거든요.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통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한 거였는데요. 세부 챕터의 제목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가 뭐이고 확률 분포는 또 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뜻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확률 변수는 그러면 무엇일까? 자, 여기 우리가 개념 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동전 한 개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은 H. 자, H는 뭐의 첫 글자냐면, 자, 여러분들 머리 뭡니까? 헤드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 글자 보통 H를 쓰고요. 뒷면은 T를 써요. 자, T는 뭐의 약자냐면, 자, 꼬리 영어로 뭐다? 테일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T를 보통 쓰거든요. 동전하면 HT,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셨었거든요. 그죠? 자, 그때 원소와 앞면의 개수 사이에 무슨 관계? 대응 관계를 나타낸답니다. 대응 관계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뭐다? 바로 함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함수 개념이긴 한데 이름이 뭐로 바뀐다? 확률 변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처음 HH. 자, 앞면이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앞면의 개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수는 뭐하고 대응되냐면 2로 대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앞면, 뒷면 나오겠죠? 그 다음은요, 뒷면, 앞면 나오겠죠? 그럼 얘는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대응된다? 1로 우리가 대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뒷면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 앞면의 개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수가 뭐에 대응되냐면 0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개념에서 보시면 이거 표본 공간은 그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공간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리한 게 앞에 이제 개념력이었죠. 그래서 HH, 자, 앞면이 두 개 나왔어요. 그럼 2에 대응되고 HT, TH는 앞면이 몇 개다? 자, 한 개죠. 자, TT는요 앞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0에 대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규칙은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뭔다? 대응시키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한다? 그죠? 우리가 그런 확률에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하니까 떠오르는 게 함수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XY 문자를 보통 미지수라고 하는데 함수에서는 그 XY를 뭐라고 했다? 변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듯이 X가 또 변하면 뭐도 따라 변합니까? Y가 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다? 변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다른 이름은 그냥 여기서는 대응이 원래 함수이긴 한데 여기서 쓰는 건 그냥 뭐다? 확률 변수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는요, 표본 공간을 그냥 뭐라고 한다? 정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표본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역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실수의 집합을 우리가 뭐로 한다? 공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수를 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는요, 뭐를 쓰냐면 대문자를 써요. 그리고 확률 변수가 가지는 그런 값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XYZ 소문자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정해지면 그 값이 뭐다? 정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기호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들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밑줄 그을까요? 자, 하나는 뭐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뭐다?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요. 자, 이산 동그라미, 연속 동그라미 이렇게 돼요. 그럼 이산이 뭐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별할 이자, 여러분 이별하다 아시죠? 자, 산은 흩어질 산자예요. 그럼 이산하면 뭘까요? 우리가 이산 가족들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전쟁 때문에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가족들을 못 만나고 있는 가족들을 이산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건 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니 이산이라고 하고요. 연속이란 말은 뭐 다 쭉 이어지는 것들 맞죠? 얘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일이 셀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으로 쭉 그런 값을 가지는 것은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의 차이에 따라서 분포도 달라지거든요. 이 변수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산 동그라미, 연속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거는 딱 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딱딱 나눠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탁탁탁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변수가 되냐면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어느 정거장이 정확하게 10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행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무르듯이 쭉 흘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무슨 변수라고 볼 수가 있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다? 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가 있잖아요. 자연수처럼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나오는 겁니다. 범위. 자, 범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니까 우리가 0부터 시작되겠죠. 자, 몇 분? 자, 10분 간격으로 도착한다고 했기 때문에 0에서 10 사이로 가지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변수라고 보냐면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셀 수 있느냐 아니면 쭉 이어지느냐 이 차이를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왜 구분하셔야 되냐면요. 요거에 따라서 분포가 좀 달라지고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비슷한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어느 자동차 휘발유 1리터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시행에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거리는 어떻게 될까? 자, 특히 여기 보면은 1리터를 사용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돼? 끊어짐 없이 쭉 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뭐다? 바로 연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 가위바위보를 10번 하는 시행에서 비기너 수를 물었어요. 그럼 이거 비기너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셀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0번 하면 한 번도 안 비길 수가 있고요. 자, 몇 번? 이건 좀 어려운 경우인데 10번 다 비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어떻게 돼 있어? 수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변수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확률 분포의 종류가 구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열린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뭐냐면, 자, 실생활에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예를 각각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태어난 아이의 수는 이산 확률 변수야? 이렇게 했어요. 자, 맞나요? 맞죠? 왜냐면 아이의 수이기 때문에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딱딱딱딱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변수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각 아이의 몸무게는 뭐다? 연속 확률 변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선생님 이것도 이산 아닌가요? 왜냐면 애 한 명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몸무게가 하나로 정해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근데 아이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따라서 몸무게가 계속 어떻게 된다? 계속 변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 연속 확률 변수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죠?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뭐 3.3kg, 두 번째 아이는 3.4kg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몸무게도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비가 몇 번 내리느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딱 끊어지죠.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무슨 변수다?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다? 시간이다, 뭐 거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슨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우셨는데요. 요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